펜터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식욕억제제인데 장기 처방을 승인받지 못했어요. 최대 연속 3개월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먹고 손이 떨리고 불안했어요. 다이어트 한약 먹고 갑상선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당신을 위한 룩스웰 클리닉의 미용 설명충 원장 홍한빛입니다. 제가 학회를 하나 더 참여하게 돼서 기존의 대한 1차 진료학회, 대한 리프팅 연구회 외에도 내년부터는 대한 비만 미용 치료학회에서도 이사진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약, 그 중에서도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요즘 연예인들의 부작용 경험담 얘기가 이슈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와서 더 화제가 됐고요. 다이어트 약 먹어볼까 하다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들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다이어트 약들은 그 효과 기전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효과가 가장 빠르고 뚜렷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식욕 억제제, 그리고 신진대사를 높여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대사촉진제, 먹은 음식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흡수 억제제, 빵빵하게 많이 먹은 느낌을 주는 포만감제제, 음식의 이동 속도를 다르게 하는 위장간 운동 조절제,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약들도 많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약 중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산균이나 비타민, 오메가3, 혈액순환 촉진제 등등 정말 다양한데 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식욕 억제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욕 억제제는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온 나비약, 펜터민 성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디에타민, 휴타민, 프리민, 판베시, 아디펙스, 그리고 복합제이긴 하지만 큐시미아에도 펜터민이 들어가죠. 4가지 종류의 큐시미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펜터민 약품은 총 46개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모양은 좀 달라요.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눈사람 같은 것도 있고 그냥 평범한 원형이나 타원형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모양이나 회사에 따라 효과가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정 회사 약을 콕 집어서 고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허가사항이 같고 같은 용량으로 나온 약이라면 약 성분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만들 때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밀가루나 캡슐 껍데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성분 차이에 의해서 약 효과의 디테일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제형이 달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서방정 이런 거는 천천히 방출된단 말이죠. ER, XR, HR, IR, SR 등등 약이 방출되는 시간이 다른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쪼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약을 써야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게 다르겠죠. 여튼 같은 용량 펜터민 제제라고 하더라도 약을 먹고 약발이 고농도로 확 올라가는 약이냐 천천히 올라가는 약이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의존성도 달라집니다. 약발이 바로 확 올라갔다가 빨리 빠지는 게 체감이 잘 되는 약일수록 약에 대한 의존성, 중독 성향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마약이나 담배가 있습니다. 중독 잘 되는 것들이죠. 식욕 억제제도 먹고 바로 이거 약발 대박이야, 기운도 나고 먹을 생각도 안 들어, 이러면 중독되기 쉽습니다. 좀 아쉽게 뭐가 엄청 확 다른 건 아닌데 간식 참기가 조금 쉽고 저녁을 덜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요 정도가 무난합니다. 중독되면 끊으면 되지, 힘든 운동도 하는데 그 정도 의지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필수적인 아미노산, 단백질, 최소한의 탄수화물, 필수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를 해야 신진대사가 떨어지지 않고 근손실이 최소화되겠죠. 약발 잘 받는다고 너무 안 먹으면 근육 빠져서 요요 와요.
펜터민 외에도 많이 쓰고 있는 펜디메트라진이나 디에틸 프로피온 같은 성분도 펜터민과 같은 기전인데 약발이 더 확 오르고 확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방 방식에 따라서는 펜디메트라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펜터민에 대해서 녹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펜터민은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유사하다고 나오네요. 덱스트로암페타민은 또 뭐야? 암페타민은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필로폰은요? 필로폰 일본식 발음이 히로뽕이죠. 필로폰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성분입니다. 비슷하죠? 암페타민과 덱스트로암페타민은 ADHD, 과잉 행동장애 치료에 쓰이는 약이에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은 그 정도 반응은 아니고 환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펜터민은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면은 암페타민 종류들과 비슷한 거예요. 마약은 아니지만 오남용하면 마약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터민 외에 펜디메트라진이나 디에틸프로피온 성분도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 관련 물질입니다. 이것들은 내 몸 속에 있는 호르몬들이죠. 어떨 때 나오는 호르몬일까요? 평소에도 조금씩 나와서 밸런스를 잡아주긴 하는데요, 막 위험한 상황,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서 쫓기고 도망치는 상황, 그럴 때 막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아주 격하게 심한 운동을 할 때도 나오고요. 그런 순간에 입맛이 있겠어요? 막 저기서 살인마가 도끼를 들고 날 쫓아와서 막 달려서 도망치고 있는데 옆에 빵집의 빵 냄새가 세상에 너무 고소하고 노릇노릇 따끈할 것 같아가지고 한 입 물면 포슬포슬한 빵결이 막 입안에서 따스하게 풀어질 것 같겠어요? 도망치는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야지.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입맛 떨어지는 호르몬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쭉쭉쭉쭉 나갔다가 채워졌다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같은 식욕억제제는 이 호르몬을 쭉쭉 눌러서 짜내는 역할이에요. 저장된 호르몬이 많으면 약을 조금만 써도 쭉쭉 잘 나가는데 저장량이 부족하면 약발을 안 받죠. 근데 약발 안 받는다고 약한 것 같으면 약 용량을 올리고 그럼 이제 잘 안 나가는데 부작용이 나오겠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요요도 잘 올 거고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는 세게 써달라느니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어차피 요즘은 대부분의 식욕 억제제가 장기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용량으로 오래 쓰면 정신적인 문제 외에도 심장이나 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우울증 약으로 허가받은 것 중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것들도 있어요. 우울증 약이라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불안장애나 통증에 대해서도 이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우울증 약인 SSRI는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신호가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그래도 편의상 우울증 약이라고 할게요. 거식증 환자 치료에도 우울증 약을 쓰는데 몇 가지 우울증 약에 대해서 거식증 환자의 체중이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울증 약 성분 중에 일부를 다이어트 약에도 이용하게 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흔히 쓰는 식욕 억제제랑 두드러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우선 안전성입니다. 수억 명이 수십 년간 먹었던 약이니까 안전하다는 게 잘 밝혀져 있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먹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 기분 변화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펜터민을 더 많이 쓰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우울증 약은 효과가 좀 약하고 체중이 초반에는 빠지는데 지속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유지만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처방 받는다고 정신과 기록 같은 건 남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도 같은 성분이지만 분류가 좀 달라요. 배에 맞는 싹센다 주사가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원래 고혈압 당뇨약 중에서 살 빠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싹센다는
당뇨약으로 만들어진 빅토자를 좀 바꾼 거거든요. 향정신의약품이 아닌데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펜터민 쓰다가 효과 안 나오는 분들이, 펜터민 오래 써서 효과 안 나오는 분들이 삭센다를 사용하면서 다시 다이어트 효과가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쪽이 아닌데, 그러니까 손떨림이나 불면 같은 부작용도 없는데요. 대신 다른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매일이니까 병원 가서 맞기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맞으려면 소독된 일회용 바늘과 소독할 것들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정말 신경 쓰일 일이고요. 또 주사 맞은 자리에 멍울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멍울이 몇 달째 없어지지 않아서 신경 쓰여 하던 경우가 또 있고요. 위고비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삭센다랑 비슷한 주사가 미국에는 출시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오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비만 치료에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 삭센다는 리라글루티드입니다. 그리고 둘라글루티드 성분인 트루리시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삭센다와 비슷한 기전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당뇨 주사제인데요. 얘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췌장염이나 점액낭종 같은 부작용 이슈가 있어서 충분히 안전한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삭센다는 가격이 착하지가 않습니다. 삭센다 한 가지만 써도 이게 일주일마다 용량을 올리게 돼 있는데,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비용이 들게 됩니다. 셋째로, 삭센다도 부작용이 흔한 편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 꾸준히 바른 습관을 잡아가기에는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삭센다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된 식욕억제들 있죠. 기대가 컸는데 참 안타까웠던 약 중 하나가 벨빅입니다. 벨빅을 얘기하려니 초창기의 식욕억제제인 리덕틸 얘기도 좀 할게요. 성분명은 시부트라민이죠. 1997년에 리덕틸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작용해서 식욕이 떨어지고요. 지방세포 에너지 소모도 늘리는 효과적인 약이죠. 2001년에 한국에 출시가 되고 가장 안전한 비만 치료제로 알려졌었습니다. 100건 이상의 임상시험도 거쳤다고 해요. 2007년도에는 국내 여러 회사도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카피약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에서만 리덕틸과 그 카피약이 450억 원어치 팔렸다고 해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회사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비만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말이죠. 그러니까 비만약 리덕틸을 먹으면 심장도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무덤을 판 겁니다. 그냥 비만 환자는 연구 기간 동안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0%였어요. 리덕틸을 먹은 비만 환자는 11.4%였어요. FDA에서 이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서 비만일 때 리덕틸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판매 중지가 됩니다. 이게 2010년입니다. 10%와 11%,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판매 중지가 됩니다. 저 정도 차이니까 사실 굳이 심혈관 질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리덕틸이 잘 팔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심혈관 문제 때문에 펜터민, 펜디미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들도 연속적인 사용은 3개월까지만 권장한다는 제한이 붙었고요. 하지만 예전까지는 강제적인 제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받던 분들에게는 간간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벨빅은 어떤 약이었느냐? 심혈관 문제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상관이 있어서 그쪽과는 다른 세로토닌을 사용한 식욕억제제로 탄생이 됐어요. 2012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초기 연구부터 1, 2년 먹었는데 문제가 없고 살이 계속 빠지더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출시가 됐고 저도 벨빅 런칭 심포지움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기존의 식욕 억제제보다 좀 약하지만 안전하게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이슈였죠. 특히나 리덕틸, 펜터민 등등에서 문제가 됐던 심혈관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랬던 벨빅이 지금 판매 중지 상태입니다. 미국 FDA에서 5년간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없었는지 추적을 했더니 벨빅을 먹은 사람 중에서 7.7%에서 암이 생겼다는 거죠. 비슷한 조건에서 벨빅을 먹지 않은 사람은 7.1%에서 암이 생겼다고 하고요. 정말 더 암이 많이 생기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서 7.7%와 7.1% 차이는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도 벨빅을 취급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나온 약들이 몇 년 뒤에 잃어버리니 새로 나온 약들 쓰기에는 조심스러운 의사들 마음 이해되시죠? 콘트라브는 항우울제 중 하나인 부피로피온 성분과 마약 중독 치료제인 날트렉손을 합친 약이에요. 마약 중독된 것처럼 음식에 집착하는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구역질,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그런 게 흔해서 많이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향정신의약품이 아니라서 선호하시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벨빅이 사라지고 싹센다는 원치 않는 분들에게 장기 처방 승인을 받은 큐시미아라는 약이 또 핫한 식욕 억제제입니다. 큐시미아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합친 약이에요. 펜터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인데 장기 처방을 승인받지 못했어요. 최대 연속 3개월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큐시미아는 펜터민이 들어있는데도 장기 처방 승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토피라메이트는 항경련제인데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토피라메이트가 안 맞는 사람은 안압이 눈의 압력이 올라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토피라메이트 처방은 안 합니다. 그리고 큐시미아가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각각 처방보다 약값이 많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 얘기만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떠들었네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죠. 감사합니다.